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회사의 복지는 근로자들의 능률과 사기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직원 300명 이상 기업과 그 미만 기업의 1인당 복지 비용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직원 30여 명이 일하는 양주의 한 가구 공장. 원목을 재단하고 조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은 양주시에는 이 같은 중소기업이 840여 곳 있습니다. 기업 대표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수한 인재가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금과 복지 등의 차이로 직원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대기업과 임금의 복지 격차로 인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한정된 예산과 지원으로 인해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복지비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경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 1명당 중소기업이 40만 원, 경기도와 양주시가 각 30만 원, 정부가 70만 원을 출연합니다. 우선 양주 전체 중소기업의 5% 정도인 40곳 근로자 500명에게 양주 사랑카드로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약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간은 5년으로 2029년까지 3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본 사업에 참여해 주신 40개 기업의 기업체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러한 계기로 해서 양주에 훌륭한 일꾼들이 양주로 유입되고 또 좋은 기업들도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된 직원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좀 지원금 통해서 이제 일정하게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명절 때 조금 이제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이제 상여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한 달 평균 복지 비용은 13만 7천 원,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평균 복지 비용인 41만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우수 인재의 이직률을 낮추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시의 이웃사랑 나눔운동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 잇기가 역대 최고 모금액인 12억 5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사랑 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은 매년 설 명절 전 100일 동안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시 자체 모금 행사인데요. 경제 불황 속에서도 개인 606명, 기업민 단체 435개소가 나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기부금은 지역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습니다. 연천군은 17일부터 27일까지 9박 11일간 제2기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연천군은 교육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해 미국 LA 캘리포니아주 아람브라시 마크 캐플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며 지역 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현지 가정에서 머물며 학교 정규 수업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오는 3월 18일까지 포천 시민의 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포천 시민의 날 축제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올해 시민의 날 주제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포천 시민의 날로 공모 분야는 포천 시민의 날 프로그램 기획 및 행사 기획 분야입니다. 시는 창의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할 계획인데요. 선정작은 시상과 함께 포천 시민의 날 축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도의회 동두천 상담소에서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시행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영관 교육과장은 25년 1월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동두천 지역 8개의 단체가 공모 접수 신청을 했고 면접 현장 방문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공모 심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며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들이 곧 재건축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꾸려 추진할지 아니면 신탁회사에 맡겨 추진할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당 신도시에서는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단지들이 잇따라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선택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보다 재건축 사업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신탁사가 맡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을 맡게 되면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우려하는 주민 간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조합 방식보다 투명성이 높아 단지들 간 이익 관계가 다른 통합 재건축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신탁사에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사업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성이 뛰어난 단지들은 그래도 신탁 방식을 채용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신탁 방식이 아닌 일반 방식을 취해서 사업을 해야만 이 사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탁 방식 외에 주민들은 조합을 직접 만들어 추진하거나 공공주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 주도 방식의 경우 조합원들이 사업을 주도해 자율성이 높고 사업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조합원 간 갈등 해결과 사업 기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갈등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 사업 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LH나 G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은 안정성이 높고 절차가 간단해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공공성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들은 사업 시행 방식 선택을 앞두고 신중한 모습입니다. 전문성은 그 전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부정행위를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뭐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각서를 받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 은하마을 통합재건축준비위는 오는 23일 주민 설명회를 거쳐 사업 시행 방식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세청이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거래 156건을 적발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유형은 모두 5가지인데요. 편법 증여나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산 경우와 가장매매나 부실법인 끼워 넣기로 탈세한 경우,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와 특수관계자들 간 저가 직거래한 경우, 또 지분 쪼개기 기획 부동산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거래 과정을 정밀 검증해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할 계획인데요. 향후에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2,691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2,823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으로 체납액이 2,389억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는 납부 동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한 경우 4달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최종 체납자는 10월에 개최되는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명단은 11월 1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965명이 대상이며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받은 해당 차량 소유주는 지정된 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됩니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남 세금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4천만 원을 넘어섰던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지난 1월 다시 4천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기업 직방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변동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은 3,996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2%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4천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인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저가 위주의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4월 150원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현실화가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경기도의회 보고에서 도시철도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막대한 적자를 꼽았습니다. 도의회도 인상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도의 운임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 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준 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하던 것을 10%를 추가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근로복지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시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와 처리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와 납부 실적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과정에서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점수 산정 오류를 확인하면서 합격자 확인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최종 합격자를 재발표했지만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응시자 98명의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합격에서 불합격이 된 응시자들이 1년 안에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기로 하는 한편 오류 재발 방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13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에 대한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227 광역비자를 설계했습니다.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 전문 직종과 준 전문 직종, 일반 기능 직종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됩니다. 경기도가 오는 4월 법무부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 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학교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공기 중 성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였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성면 해제, 제거 현장 31곳으로 이 가운데 학교는 12곳입니다. 연구원은 자치구의 의뢰를 받아 성면 해체, 제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면은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과거 성면을 건축자재로 쓴 노후 건축물 작업 시 감시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